안녕하세요. 부모교육 전문가 임영주입니다. 며칠 전 어느 지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길 가다 넘어져서요, 5분여를 일어나지 못하고 119에 실려갔다는 얘기였는데요. 2, 3일 동안 그분의 안부와 걱정하는 이야기가 오가고 3일째 되던 날 그분이 문자를 올렸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 걱정 끼쳐 죄송하다는 말과 많이 좋아졌노라 하시면서 맨 땅에서 넘어져 119 차에 실려가기는 처음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괜찮아졌다고 안심시키고 싶어서 애써 유머를 섞었지만 모두 큰일 날 뻔했다고 그만하기 다행이라고 화답하자 그분이 문자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찬찬하게 살아가라는 가르침을 땅바닥에 누워 깨달았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던 몇 분이 얼마나 길었는지 아마 횡단보도에서 그 지경을 당했다면 더 위험했을 수도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퇴원 후에는요, 좀 더 살피며 겸손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시면서 그분이 이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제가 목숨 건진 기념으로 감히 기념사를 남깁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손을 찌른 채 걷지 마세요. 서둘러 걷거나 뛰면 사고를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겨울철에 두꺼운 옷 입어 더 아둔하니 더욱 조심조심 하세요. 이런 얘기가 오고 가다 보니까요, 단톡방에서 서로의 불찰 경험과 순식간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한 경험이 오갔습니다. 남이 아니라 자신에 의해서 일어났던 사고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살피고 조심하는 어른들의 경우도요, 이 젓가락 깨물어서 이가 부러진 일도 있었고요, 세수하다 코 찔러서 코피가 심하게 난 일, 머리카락 쓸어 넘기다가 이렇게 하다 눈을 찔러서 이거 실명되는 거 아닌가 걱정할 정도였던 일, 또 급하게 물 마시다가 사례가 걸려서 가슴이 쓰리도록 기침을 하다가 병원에 간 일, 또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져서 깁스한 일, 문 닫다가 문틈에 손가락이 끼어가지고 손가락 골절 입어서요, 정형외과에 간 일, 음식물이 기도에 들어가서 폐렴까지 간 일, 이렇게 단톡방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실수로 생긴 사건, 사고들을 펼쳐놨습니다. 몇 분 동안 앞다퉈서 올라온 사례들은요, 맨 땅에 넘어져서 119에 실려 아직도 퇴원 못하고 있는 지인을 위로하는 것은 물론 서로에게 조심조심 합시다 였어요. 걸을 때도 조심조심, 계단 오르고 내릴 때는 더 조심조심, 겨울철에 옷 많이 껴입었을 땐 행동이 아둔해지니까 절대 서두르지 말고 조심조심 하자는 것이었죠. 어른들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불찰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참 많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일어나죠.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더 많습니다. 땅 위에서가 아니라 강당에서 걷다가 넘어졌는데 믿지 못하게 눈 위가 찢어져요, 여기가요. 부모님이 보기에는 눈 다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싶은 부위인데요, 마치 이런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갖고 찢긴 듯한 상처가 납니다. 강당 그냥 맨 바닥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늦가을에서 봄까지 아이들의 든든한 옷차림은요,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지만 아이들의 활동엔 엄청 불편합니다. 어른들 경우보다도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재빨라서 아이들의 안전 살피고 또 살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이의 안전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사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마스크를 쓰고 등원해요. 근데 이 마스크가 참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술과 코를 자꾸 움직이고 만지고 하다 보니까 마스크가 눈 밑까지 올라갔어요. 눈 밑까지 올라가니까 앞이 어른거려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위험합니다. 이 아이가 차에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요. 왜냐하면 아른거려서 보이거든요. 그때 마침 선생님이 아이 손을 잡고 있어서 다행이었는데요. 우리 어른들도 목도리 둘둘 말거나 모처럼 마스크 쓰면 시야가 다 트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아둔해지잖아요. 마스크 썼을 때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알려주시고요. 시야가 답답하지 않은 위치로, 그러니까 아이가 거울을 보면서 엄마가 일방적으로 씌워주지 마시고요. 씌워준 다음에 잘 보여? 한 다음에 아이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쓰게 하는 게 좋습니다. 추워지면서 부츠도 많이 신기는데요. 부츠는 운동화보다 착용감이 둔할 수 있어요. 만약에 새 부츠를 사줬어요. 그러면 발에 편해지도록 거실에서 몇 바퀴 돌게 하는 겁니다. 아이가 외출할 때 편하게 여길 때 신는 게 좋습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는요, 꼭 계단 손잡이 잡도록 지도해야 해요. 며칠 전에도 아이가 계단 올라가다 툭 넘어진 걸 봤습니다. 그런데 다쳤어요. 한 계단 올라가다 그랬거든요. 몸이 빠르고 운동신경이 좋은 아이일수록요, 이게 손잡이 잡으라고 하면 무시해요. 괜찮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실수고요. 아차하면 일어나는 사고기 때문에 잡고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와 하고, 엄마도 아이랑 함께 계단 오르내릴 때는 계단 손잡이 꼭 잡고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지도할 내용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주머니에 손 넣고 걷지 않기입니다. 실외에서는 물론이고요, 교실이나 실내에서도 주머니에 손 넣고 걷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주머니에 손을 쓱 넣는 습관이 된 친구들이 이미 있어요. 지도해도 금방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습관이 됐기 때문인데요. 손을 빼고 손을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들며 걸어야 안정적인 걸음걸이가 되고요. 설령 뭔가 이렇게 부딪히거나 그럴 때도 손이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이 손이 균형감을 잡아주거든요. 이 안정과 균형이 깨지면 넘어지고 다치는 거예요. 멀쩡히 잘 걷다가도 툭 넘어지기도 하니까 발은 한 걸음 한 걸음, 손은 앞뒤로 움직이면서 걷도록 하는 거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요, 학기 초에 강당에서 걷기 연습해요. 계단 오르내리기 당연히 연습합니다. 4세, 5세 아이들은 이렇게 연습을 해도요, 위험해요. 그래서 집에서도요, 아이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가 옆에 있다, 그럼 의식적으로 부모님들도 꼭 천천히 걷는 연습, 계단 손잡이 잡는 연습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걷기 무시하면 안 돼요. 아이들 안전에 직결됩니다. 이 밖에도 아이들 안전은요, 어른들보다 더 많은 예측 상황을 고려해야 하니까요, 우리 아이의 성향 고려해서 더 상세하게 알려주십시오. 유난히 잘 넘어지는 아이도 있고요, 잘 미끄러지는 아이도 있고요, 이러저러하게 많이 다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일수록 자기 몸에 대한 조절력과 방어 능력이 부족한 경우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평소에 미끄럼틀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 이게 높이 감각하고요, 공간 감각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네 타면서 평형 감각 키우기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 키우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놀랄 일도 많지만요, 안전에 대해 알려주고 조심시키고 평소에 대근육, 소근육 활동 많이 하도록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겨울철 사고 안 나려면 주머니에서 손 빼고 걷게 하세요, 이것과요, 아이들의 안전 돌보는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임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